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김현정의 뉴스쇼가 마련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저는 김현정 PD입니다. 8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합니다. 독자 의석 175석, 국회 제1당의 책무를 짊어지고 있는데요. 국회 제1당 더불어민주당을 이끌어갈 차기 당대표로는 누가 적임자일까요? 오늘 2시간의 열띤 토론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 그 적임자를 꼽아보시죠. 발언 순서와 자리 배치는 사전 추첨에 의해서 정해졌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면서 3명의 후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김지수, 김두관, 이재명 세 분의 후보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조금 긴장이 되시죠? 어떠세요? 예. 그럼요. 저는 너무 긴장됩니다. 너무 긴장. 어제 혹시 잠도 한숨 못 주무시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자려고 했는데 네. 잠이 안 왔습니다. 네. 자, 제가요 어제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후보들과도 토론을 했거든요. 근데 긴장 풀이용으로 한번 좀 웃고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효과가 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색할 수는 있습니다만 한바탕 크게 우리도 좀 웃어볼까요? 예. 웃으면서 합시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진행 순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후보자들의 모두 발언으로 출발을 하고요. 스피드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도권 토론은 두 분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합니다. 정치와 민생에 관한 주도권 토론 준비를 해놓고 쉬어가는 순서로 밸런스 게임이 있고요. 또 후보자들의 20살 사진도 살짝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후보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로 도전하는가 후보자들의 자기소개를 들어봐야 될 텐데요. 후보자들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별칭을 넣어서 이름표를 만들어 오셔라.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이름표들을 지금 달고 계십니다. 자, 별칭을 소개하시면서 그 별칭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왜 내가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가 돼야 하는가를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분 30초씩 드리도록 하지요. 네. 자, 추첨 순서에 의해서 김지수 후보부터 이름표 떼주십시오. 도전지수 김지수 네. 어떤 뜻입니까? 네. 저는 그 대한민국의 도전왕 김지수입니다. 예,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큰 결심입니다. 여러분, 정치가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혹시 비가 오는데 많이 우울하고 여러분들의 삶은 변하고 있습니까? 제가 만난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는 정치가 똑같다. 여든 야든 정쟁에만 휘말려 있다. 그런 말이 많습니다. 지친 하루 동안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치의 문화를 바꾸러 여기 나왔습니다. 이제 정쟁과 비난만 있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이해하고 아픔과 함께하는 그런 정치를 하러 이번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희망은 이번 전당대회 기간 동안 국민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단 1초라도 대한민국의 정치,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가 여러분들께 1초라도 희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10초. 네, 그래서 저는 도전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를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딱 맞춰주셨는데 도전지수 김지수. 김지수의 도전지수는 100점 만점에 얼마입니까? 5,000점! 세다. 굉장히 패기 있습니다. 지금 30대시죠? 맞습니다. 네. 정확히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도 됩니까? 38살. 네. 38의 네. 젊은 당대표 후보 네. 김지수 후보의 자기소개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김두관 후보 차례입니다. 김두관 후보가 준비해 오신 별칭 뭘지 이름표 떼주십시오. 두관, 명간, 김두관. 우리가 흔히들 이제 구관이 맹간이다. 예. 뭐 행정이나 정치를 잘하는 사람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역시 두관이 맹간이다 이렇게 하는 별칭을 구관이 명간이다가 아니라 두관이 명간이다. 예, 그렇게 한번 정해봤고요. 예.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비 피해가 많은 국민들께 위로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신속 복구를 위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반지하에 살고 계신 분들 특히 조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 아마 아침 출근길 안전 운행하시기도 기원드립니다. 예. 영화 안시성에서 소환된 양만춘 장군의 대사, 넌 이길 때만 싸우냐? 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또 양만춘 장군의 맹대사가 있습니다. 나는 물러서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나는 무릎 꿇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그런 각오로 이번 당대표 경선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해왔습니다. 예. 도전 국민 아래 김두관, 대기만성 김두관 지켜봐 주십시오. 좋습니다. 두관이 명관 김두관 후보의 자기소개 출마해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이재명 후보로 넘어가 보죠. 이재명 후보 이름표 떼주십시오. 네. 먹산이잼 이재명 네. 골라오셨네요. 제가 사실 이런저런 별명이 많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저를 제명을 줄여서 잼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잼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번에 저희가 역시 정치의 본연의 역할이 무엇이냐. 결국은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고 그래서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결국 먹사니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고의 이념과 가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먹사니스트 이재명을 줄여서 먹사니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먹산이 재명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먹사니스트 이재명을 줄여서 먹사니잼. 예. 먹사니즘을 실현하는 먹사니잼 이렇게 만들어봤고요. 저는 대한민국이 다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희망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 우리 자랑하던 대한민국이 경제든 외교든 문화든 정말 존중받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에 손가락질을 받는 나라가 됐는데 다시 그 시대로 되돌아가서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자녀도 좀 많이 낳아서 기르고 싶은 그런 세상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 먹사니잼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출마 예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짧게 추가 질문 하나씩만 좀 드릴게요. 먼저 도전주수 김지수 후보님. 사실은 낯이 익은 얼굴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갑자기 불쑥 이렇게 당권에 도전했느냐? 좀 의아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정적인 결심 계기가 있다면요? 이번에 제가 도전하지 않으면은 그 미래 세대에 대한 이슈가 없어질 것 같다는 위기감 그리고 당의 다양성이 없다, 당의 역동성이 없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나가야 되겠다. 가서 역동성이 있고 다양한 생각을 말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결심하게 됐습니다. 당의 역동성을 위해 청년 내가 나간다. 네. 오케이. 자, 김두관 후보님. 사실은 이번에 도전할 사람이 별로 없을 거야 이런 평들이 많은 와중에 결심을 하게 되셔서 쉽지 않은 도전이라고 주변에 말리는 사람도 많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결심하셨습니까? 개인적으로 김두관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많이 말렸고요. 당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많이 격려를 했습니다. 혼자 잘 나가면 무슨 재민겨. 더불어 함께 해야지. 저 옆에 분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더불어 함께 하는 게 우리 민주당이니까 예. 다양성과 역동성이 발현돼야 우리 당이 이제 수권 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정말 큰 마음으로 결심을 했죠. 큰 마음으로 결심을 하셨어요. 이재명 후보님은 마지막까지 연임 고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임이라는 것이 좀 이례적인 일이어서 주변의 측근들 중에도 연임 하셔라 하는 분도 있지만 본인을 위해서 이번에 안 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리는 분도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어떻게 연임 도전 결심하셨습니까? 제가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그야말로 정치적 이해 타산을 해보면 당대표를 다시 하는 게 아무 실익이 없습니다. 뭐 특별한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이 그야말로 개인적으로 보면 가장 상종가 상태죠.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헌정사에 최대의 성과를 냈지 않습니까? 야당으로 과반을 하는 것도 처음이고 또 그것도 압도적 과반을 했기 때문에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지만 지금이 가장 잘한 때인데 과연 그 다음에 뭘 더 얻을 수 있겠냐. 차라리 조용히 다음을 준비하는 게 더 낫지 않냐가 대체적인 의견이었고 뭐 저도 계산을 해보면 그게 맞죠. 많은 분들의 지적대로. 그런데 지금 상황이 너무 엄중하다. 지금 윤석열 정권의 정말 거의 뭐 폐악에 가까운 저런 정치 행태 또 국정이나 민생에 정말 관심 없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 방관하고 그대로 둘 거냐. 그 점에서 사실은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의 출마의 변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몸풀기용 스피드 퀴즈 준비했습니다. 주관식 질문과 OX 질문이 섞여 있어요. 주관식 질문에는 돌아가면서 답변해 주시면 되고 OX 질문에는 동시에 앞에 있는 팻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설명 시간은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첫 질문 출발하죠. 훈훈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3명의 당대표 후보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후보를 꼽고 그 후보에게서 배울 점을 찾아주십시오. 순서에 따라 김두관 후보님. 저는 이재명 후보를 꼽고 싶습니다. 지난 대선에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차기 대선 선호도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야당 단독으로 과반을 넘은 쾌거를 이룩한 점, 그 리더십 그런 건 제가 배우고 싶고요. 그 리더십 위에 계속 연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예. 칭찬을 하시면서 의문도 제기하시는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네. 저는 뭐 평소에도 존경하는 분이셨고 제가 우리 김두관 후보님이 하던 자치분권연대 조직원이기도 합니다. 예. 여전히 해산하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조직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김두관 후보님은 정말 긴 세월 동안 뚜렷하게 자치분권 균형 발전을 추구해온 정말 배울 점이 많은 정치인이세요. 제가 또 많은 도움도 받았고 또 끊임없는 도전, 또 당에 대한 애정 정말 배울 게 많은 분이십니다. 좋습니다. 자, 도전지수 김지수 후보 어떤 분 꼽으시겠어요? 저는 좀 다른 대답을 하겠습니다. 저는 두 분을 뽑겠습니다. 두 분. 일단 우리 김두관 후보님께서는 저와 같은 37살 젊은 나이에 도전하셔가지고 남의 군수로 그때부터 차근차근 정치를 밟아보시면서 뚝심 있게 그리고 우리 당에 어떻게 보면 험지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계속 도전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민주당 도전의 DNA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실행력과 예. 그리고 이제 행정력 그리고 결심함은 하는 이재명을 한다 이런 거에 되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2번 질문 넘어가죠. 여당 정치인 중에 딱 한 사람을 영입한다면 나는 이 사람을 꼭 영입하고 싶다. 누구일까요? 김두관 후보님. 저는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고 한 합리적 보수주의자 유승민 전 의원을 영입하고 싶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그래도 좀 말이 통하고 크게 보면 여야가 지금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는데 그래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좀 개혁적인 보수, 합리적인 진보가 어깨를 맞대고 정말 미래를 함께 논의해야 되고 그런 파트너로 유승민 전 의원이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님. 제가 그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승민 전 의원 인기 폭발입니다. 네. 저도 뭐 많은 분들 좋은 분들 많으세요. 우리가 상황이 다르니까 서로 경쟁하고 그러다 보니 부딪히지만 그 중에서도 역시 저는 경제 문제에 많은 역량을 보여주시고 또 생각도 보수신데 합리적 보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승민 의원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2표 나왔습니다. 자, 김지수 후보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영입을 하고 싶다면은 김세연 의원님. 김세연 전 의원. 그분과 이제
이렇게 공부를 같이 하고 어디 세미나를 가면은 끝까지 남으시더라고요. 끝까지 남으시고 질문을 하시고 여야 같이 대화를 하면서 또 쓴소리 할 때 또 쓴소리 하고 소신 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분들이 오늘 좀 듣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3번 질문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현안 질문입니다. 내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국민의힘 일부 당권 주자들은 탄핵 열차가 출발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탄핵 열차 출발했다고 보십니까? 아닙니까? OX 들어주십시오. 고민이네. 중간은 없습니다. O냐 X냐 골라주십시오. 그 강요입니다. 뭡니까?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유가 중요하니까요. 네. 이유도 순서에 따라서 김두관 후보부터 주시겠어요? 100만이 넘는 국민들께서 윤석열 국정에 대한 그야말로 얼마나 기대를 접었으면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청원을 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 중이긴 하지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마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깜짝 놀라시는 것 같은데 왜 접수가 됐는지 곰곰이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국민의힘에 권하고 싶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님. 사실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저한테 기자를 통해서 질문을 했는데 탄핵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OX로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제가 그 질문 방식도 문제지만 왜 탄핵이라고 하는 얘기가 국민 속에서 나오는지를 그걸 질문해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질문해야 된다. 이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저는 결국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또 그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김지수 후보님. 네, 들 뻔했네요. 저는 되게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세대 입장에서 지금 그 인플레이션도 너무 심하고 저희 이제 여러 가지 주거 문제 그리고 폭우가 기후 위기를 통해서 나왔는데 그 폭우 속에서 안전하지 않은 그런 운행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과로사 하신 분도 있고 우리 플랫폼 노동자분들 중에서도 2030 세대가 되게 많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분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 이거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큰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답변들 잘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현안 질문 OX로 가겠습니다. 국회에서 재표결을 앞두고 있는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 여야 합의 통과를 위해서 특별검사를 대한변협 등 제3자가 추천하는 안 고려해 볼 수 있다, 없다, OX 들어주십시오. 김두관 후보 O, 이재명 후보 X, 김지수 후보 O 드셨습니다. 김두관 후보님 O 드셨네요. 예. 저는 지금 우리 당이 발의한 특검 법안이 통과되기를 정말 염원하고 학수고대하는 입장이지만 사실은 최혜병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야 상황으로 우리 당이 핵심당으로 낸 안이 통과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뭐 한동훈 저쪽 그 지금 당대표 후보가 제안한 그런 안도 우리가 좀 유연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고려해 볼 만하다. 예, 제3자 특검도 추천 특검도 고려해 볼 만하다. 자, 이재명 후보님 네. X 드셨어요. 지금 현재 수사 기소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 인사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검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엉망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복수에 추천하기 때문에 임명을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하는 상황이다. 저는 지금 현재 특검법대로 하는 게 정의롭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김지수 후보님은 O 드셨습니다. 네, 저는 이 되게 중요한 일인데 이거를 이제 어쨌든 최대한 이게 현실적으로 만약 통과가 안 되면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합의점이 지금 찾아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그런 그 우려되는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어떤 분들이 공정한 사람인가를 이제 시민들도 보게 할 수 있고 열어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답변들 잘 주셨습니다. 다음은 5번 질문 넘어갑니다. 요즘 언론에서는 민주당을 지칭하는 용어로 일극체제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나는 일부 공감한다. 아니다.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OX 들어주십시오. 예, 김두관 후보 O, 이재명 후보 X, 김지수 후보 O 드셨습니다. 김두관 후보님 O 드셨어요? 일부 예. 공감한다? 공감하죠. 우리 당의 이제 생명이 역동성과 다양성인데 또 민주라는 DNA가 많이 훼손당하고 있다. 이런 그 느낌 또 이런 생각을 하는 당원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옛날 김대중 총재의 그런 카리스마 리더십 때문에 제왕적 총재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렇게 느끼고 있는 당원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재명 후보님 뭐라고 답변하실 수 있어요? 결국 이게 당원들이 선택한 겁니다. 당원들의 지지율이 80%를 넘는 상황. 그걸 일극체제라고는 할 수 없죠. 체제는 아니죠. 250만 당원이 지금 현재 선택한 겁니다. 민주적으로. 당원들의 의사에 의한 결과물을 체제라는 표현을 하는 건 옳지 않죠. 더 많은 당원들이 지지를 받는 그런 다양한 역량을 가진 조직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이 당원들의 선택을 폄하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약간 우려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주수 후보님 O 드셨어요? 이게 보이기에는 일극체제인데 저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극체제로 좀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제관계를 공부를 해봤는데 미국이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을 때 모든 나라들이 미국을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힘센 쪽으로 권력이 몰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또 세계 정치를 보면은 중국이 부상함으로써 두 개의 이제 다극체제가 생성되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 같은 저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또 새로운 이제 돌풍을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다극체제로 갈 수 있다. 네. 예, 여러분의 다양한 견해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답변 들으시면서 의견들 떠오르시는 것들, 질문 떠오르시는 부분들 지금부터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질문, 의견, 응원 다 환영합니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그리고 CBS 레인보우 앱과 유튜브까지 열려 있습니다. 다양한 질문, 의견, 응원 보내주십시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